통장 잔액 0원. 66세, 퇴직 5년 차. 그날 아침 ATM 앞에서 카드를 쥔 채 30분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분명 어제까지 2,300만 원이 있었다. 월세 받으려던 돈, 국민연금, 퇴직금 남은 조각까지 모아둔 돈. 부부가 앞으로 2년은 버틸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하루 만에 증발했다. 은행 창고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어제 오후 3시 47분 본인 명의로 전액 이체됐다고. 이체한 적 없다. 손으로 보낸 적 없다. 그런데 내 명의로 나간 돈. 받은 사람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날 66년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평범한 부부였다.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5년을 일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25년을 일했다. 뜨거운 기름에 손등이 데이고 무거운 냄비 들다가 허리 삐끗하고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 자식 둘 대학 보냈다. 장학금 하나 없이 전부 등록금 냈다. 결혼 치렀다. 예단, 예물, 예식 비용까지 전부 부모가 됐다. 남은 건 전세 하나뿐이었다. 노후 준비? 그런 여유 없었다. 그래도 계획은 있었다. 남편 퇴직금 8천만 원으로 지방에 작은 원룸 하나 사서 월세 받기. 국민연금 2명 합쳐 월 110만 원. 거기에 아내가 모아둔 적금 3천만 원. 빠듯하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61세 되던 해 겨울 남편이 퇴직했다.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는 날 남편은 작은 상자 하나만 들고 집에 왔다. 그 안에는 낡은 머그컵 하나, 달력 한 장, 사원증이 들어있었다. 35년의 흔적이 그게 전부였다. 퇴직금 8천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남편은 울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쉴 수 있겠다고 했다. 아내도 울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돈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주식을 했다고 했다. 괜찮다고 곧 회복된다고 했다. 6개월 뒤 3천만 원. 1년 뒤 2천만 원. 2년 뒤 800만 원. 남편은 더 이상 아내 눈을 보지 못했다. 집에서도 방에만 들어가 있었다. 밥을 먹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내는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이미 돈은 날아갔으니까. 원룸 월세는 포기했다. 전세금도 올려달라는 집주인 말에 더 싼 곳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 30만 원 반지하. 햇빛이 잘 안 들고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춥고 화장실 환풍기는 고장난 그런 집. 그게 노후의 시작이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안 됐다. 아내는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66세에 편의점 새벽 알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시급 9,800원. 추운 겨울 새벽 얼어붙은 도로를 걸어서 편의점에 갔다. 따뜻한 점퍼 하나 없어서 얇은 패딩만 입고 갔다. 물건 진열하고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젊은 알바생들은 그런 일을 대충 했지만 66세 아내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했다. 잘리면 안 되니까. 한 달 월급 85만 원. 여기에 전단지 돌리는 일도 시작했다. 하루 4시간, 일주일에 사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다. 한 달에 25만 원. 68세 할머니가 무거운 전단지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했다. 젊은 경비원이 지나가며 말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할머니. 그래, 이제 할머니였다. 남편은 집에 있었다. 밖에 나가지 않았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었다.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가끔 아내가 물었다.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재심사 결과 대출 불가 판정이라고. 신용등급을 확인하라고. 대출? 아내는 남편 몰래 신용조회를 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다. 남편 명의로 된 대출이 오건. 총 3,200만 원. 캐피탈, 저축은행, 이금융권까지. 전부 최근 2년 안에 받은 것들이었다.
손이 떨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남편을 앉혀놓고 보여줬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했다. 원금 회복하려고 더 넣었는데 더 잃었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해? 그게 끝? 그날 밤 아내는 남편과 말 한마디 안 했다. 40년 같이 살며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잤다. 대출 이자만 월 35만 원. 국민연금 110만 원에서 이자 빼고 월세 30만 원 내고 관리비에 통신비까지 빼면 손에 쥐는 돈 40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을 40만 원으로 살아야 했다. 밥은 하루 두 끼. 고기는 명절에만. 과일은 시장 끝날 때 떨이로. 병원은 아파도 참았다. 남편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다. 얼굴은 점점 야위었고 말수는 더 줄어들었다. 아내도 말이 없어졌다. 말할 힘도 없었다. 그냥 일하고 돌아와서 자고 또 일하러 나갔다. 그렇게 1년을 더 버텼다. 통장에는 아내가 모아둔 적금 3천만 원 중 2,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비상금. 생명줄.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명의 계좌에서 어제 2,300만 원이 전액 출금됐다고. 혹시 본인이 아니냐고. 뭐라고? 뛰어갔다. ATM으로 뛰어갔다. 손이 떨려서 카드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잔액 0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집으로 뛰어갔다. 남편은 없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서랍을 뒤졌다. 옷장을 뒤졌다. 화장실, 부엌, 베란다까지 전부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탁자 위에 놓인 쪽지 한 장. 미안합니다. 살 수가 없어서.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지도 않았다. 소리도 안 나왔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다. 남편은 사흘 뒤에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걷는 것조차 휘청거렸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남편을 봤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빚을 갚았다고.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3개월째 연체됐다고.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다고.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원금이 4,500만 원까지 불어나 있었다. 남편은 아내 적금으로 그중 2,200만 원을 갚았다. 그래도 2,3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형한테 빌려줬다고 했다. 친형이 급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보냈다고. 100만 원? 나머지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보여줬다. 카카오톡 대화창. 상대방 이름 민지. 프로필 사진 20대로 보이는 여자. 오빠 이번 달 용돈 아직이에요? 엄마 병원비 급해요. 아내는 숨이 막혔다. 휴대폰을 빼앗았다. 스크롤을 올렸다. 2년 전부터 이어진 대화들이 나왔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 덕분에 생활비 해결됐어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송금 내역.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2년간 총 1,400만 원.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고 전단지 돌리는 동안 남편은 20대 여자에게 돈을 보냈다.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다. 만난 적 없다고. 그냥 채팅만 했다고. 외로웠다고. 당신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아내는 남편을 때리지 않았다. 이혼하자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 일 나가라고. 아무 일이든 하라고. 남편은 울었다. 아내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화낼 기력도 남지 않았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다. 월 180만 원. 하루 12시간 근무. 주 6일. 69세 노인이 경비실에 앉아서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민원을 듣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다. 아내는 편의점과 전단지, 알바를 계속했다. 거기에 청소일도 추가했다. 한 달에 15만 원 더. 두 사람 합쳐 월 300만 원 정도 벌었다. 빚 이자 35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8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
남은 돈 197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았다. 밥은 하루 2끼. 반찬은 김치, 계란, 두부가 전부.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명절에도 차례상 못 차렸다.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갔다. 감기는 참았다. 허리 아픈 건 팥으로 버텼다. 치과는 포기했다. 친구도 안 만났다. 만나면 커피가, 밥값 나가니까. 자식들한테는 손 벌리지 않았다. 자식들도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빚은 조금씩 갚아서 1200만 원까지 줄었다. 아직 멀었다. 두 사람은 72세가 됐다. 몸은 망가졌다.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 힘들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경비일도 힘겨웠다. 그래도 일했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온 전화였다. 토지 보상금 관련 연락이라고 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땅. 우리가 땅이 어디 있냐고 했다. 공무원이 설명했다. 남편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고. 주소는 경기도 어느 시. 평수는 작지만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됐다고. 남편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35년 전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었다. 그때는 산골짜기 임야였다. 아무 가치 없는 땅이라 생각했다. 세금 내기 싫어서 팔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뒀다. 35년 동안 잊고 살았다. 그 땅이 지금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됐다고 했다.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상금이 나온다고. 얼마냐고 물었다. 공무원이 말했다. 3억 2천만 원.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구청에 갔다. 서류를 확인했다. 진짜였다. 남편 명의로 된 토지 180평. 보상단가 평당 178만 원. 총 보상금 3억 2,040만 원.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3개월 뒤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왔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빚을 갚는 것이었다. 1,200만 원 전부 갚았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월세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1억 5천만 원.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 72세에. 남은 돈 1억 6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다. 금리 연 4%. 한 달 이자 53만 원. 국민연금 110만 원에 이자 53만 원을 더하면 월 163만 원. 월세도 없으니 이제 살 수 있었다. 남편은 경비 일을 그만뒀다. 아내도 편의점과 전단지 일을 그만뒀다. 처음으로 쉴 수 있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햇빛이 잘 들었다. 겨울에도 따뜻했다. 곰팡이 냄새도 없었다. 거실에 작은 소파를 샀다. 중고였지만 깨끗했다. 그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커피. 몇 년 만에 마시는 커피였다. 시장에서 고기를 샀다. 삼겹살 한 근. 집에 와서 구웠다. 상추도 샀다. 된장찌개도 끓였다. 두 사람은 밥상 앞에 앉았다. 남편이 고기를 입에 넣고 울었다. 아내도 울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용서한 건 아니었다. 잊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다. 살아야 하니까. 함께 살아야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은 여유가 생겼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됐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아침밥을 천천히 먹고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안 작은 공원에는 벤치가 있었다. 그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쬐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 노인들이 많았다. 인사를 나눴다. 가끔 이야기도 했다. 남편은 아파트 노인회에 가입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었다. 밥 먹고 화투치고 이야기했다. 아내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친구가 생겼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인생을 산 할머니들. 함께 밥 먹고 웃고 가끔 울기도 했다. 병원도 갔다. 건강검진 받았다. 무릎도 치료받고 허리도 치료받았다. 치과에도 갔다. 의가 몇 개 빠졌는데 임플란트는 못하고 틀니를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자식들을 불렀다. 밥을 차려줬다. 많이는 못 차렸지만 고기도 굽고 찌개도 끓였다. 손주들이 왔다. 용돈을 줬다. 10,000원씩. 작은 돈이지만 손주들은 좋아했다. 아내는 손주들을 보며 웃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다. 72세에 찾아온 기적.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할 것이다. 맞다. 운이 좋았다. 그 땅이 없었으면 지금도 경비실에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80세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만 이 기적이 오기까지 견딘 시간들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잠깐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로 나갔다.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그게 전부였다. 노후는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다. 인생은 계획대로 안 갔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어떻게 올지 모른다. 그냥 버텨야 한다. 죽지 않고 버텨야 한다. 지금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 크지 않지만 따뜻하다. 우리 집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연다. 햇빛이 들어온다. 커튼을 젖히고 커피를 내린다. 남편과 아침을 먹는다. 말은 많지 않다. 그냥 밥을 먹는다.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나간다. 공원 벤치에 앉는다. 가끔 옛날 생각을 한다. ATM 앞에서 떨던 그날. 통장 잔액 영원을 보던 그날. 그날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72세에 다시 시작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오늘도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노후의 행복이다. 거창한 것 없다. 그냥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전부다.